사람들이 물어봅니다. 71살에 새 여자를 만난 첫 경험이 어땠냐고. 그럴 때마다 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상상 이상이었지. 그녀가 그런 여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 이름은 오진석, 71살에 은퇴한 건축가다. 아내와 사별한 지 5년, 서울 근교 양평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해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취미로 시작한 골프가 이제는 거의 일상이 되었고 주 3회는 꼭 필드에 나가곤 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지인들과 라운딩을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맥주 한잔 하고 있었다. 저기 혼자 계신 분에게 이 한 잔 보내셨습니다. 웨이터가 맥주 한 잔을 들고 왔다. 누가 보냈나 둘러보니 바 한쪽에 우아한 분위기의 여성이 나를 향해 가볍게 잔을 들어 보였다. 호기심에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고맙습니다. 제가 무슨 행운이라도 있나요? 당신 스윙이 아주 우아하더군요. 나이에 비해서는. 그녀의 직설적인 말투에 웃음이 나왔다. 나이에 비해서라. 실례지만 내 나이가 어느 정도로 보이시나요? 50 중반. 하지만 클럽 회원 명단을 봤어요. 71살이시죠? 이거 완전 스토킹인데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적잖이 놀랐다. 관심이 생겼을 뿐이에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미자라고 합니다. 69살이죠. 미자 씨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였다. 고급스러운 골프 웨어가 잘 어울렸고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카락에는 흰색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정말요? 69이라고? 내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여자의 나이를 의심하면 실례죠. 그녀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물론 염색도 하고 보톡스도 맞고 관리도 하죠. 자연미인이라고 속이진 않을게요. 솔직한 고백에 더 호감이 갔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전직 패션 디자이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한 후 자신의 브랜드를 운영했고 이제는 은퇴해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다고 했다. 다음에 함께 라운딩 어떠세요? 헤어질 때 미자 씨가 제안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미자 씨와의 첫 라운딩은 예상보다 흥미로웠다. 그녀의 골프 실력은 평범했지만 유쾌한 성격과 위트 있는 대화가 18홀 내내 지루할 틈을 주지 않았다. 스코어보다 즐거움이 중요하죠. 미자 씨가 더블 보기를 기록하고도 웃으며 말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라운딩 후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녀는 갑작스러운 제안을 했다. 진석 씨, 제주도에 3일 동안 골프 여행 가는 건 어때요? 다음 주에.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분명 미자 씨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은 부담스러웠다. 게다가 다음 주는 죄송해요. 다음 주는 정기검진이 있어서. 아, 검진이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말을 꺼내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전립선 문제가 있어서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해요. 미자 씨의 표정이 한순간 당황한 듯 했다가 이내 진지해졌다. 건강이 먼저죠. 검진 끝나면 언제든 갈 수 있어요. 그게 검진 후에 약 복용 기간이라 한동안은 말을 끝맺지 못했다. 노년의 남성 건강 문제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녀는 알까? 하지만 미자 씨는 전혀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저도 혈압약 먹고 있거든요. 우리 나이에 약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녀의 담담한 반응에 안도했다. 그렇게 우리는 제주도 여행을 한 달 뒤로 미루었다. 검진과 약 복용 기간이 지난 후 드디어 미자 씨와 제주도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모습에 놀랐다. 평소 골프장에서 보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달리 편안한 청바지에 흰 셔츠 차림이었다. 왜 그렇게 쳐다봐요? 그녀가 눈치채고 물었다. 다른 사람 같아서요. 더 젊어 보이는데? 골프장 미자와 여행지 미자는 달라요. 그녀가 윙크했다. 우리가 묵기로 한 리조트는 제주 서쪽 해변가에 위치한 고급 시설이었다. 물론 방은 따로 예약했다. 체크인을 마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잠시 쉰 후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다. 약속 시간에 로비에서 만났는데 미자 씨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피부의 주름과 목의 처짐이 평소보다 더 눈에 띄었다. 화장을 조금 덜한 탓인지도 모른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걱정되어 물었다. 아, 비행기 타면 항상 그래요. 그리고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녀가 말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미자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딸이 미국에 있는데 사업 문제로 고생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은퇴하고 남은 돈을 어디까지 써야 할지 고민이죠. 그녀에게도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니 의외였다.
완벽해 보이던 그녀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된 셈이다. 저녁 식사는 해변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했다. 와인 한 병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미자 씨는 평소보다 조금 말이 없었다.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다. 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그녀가 잠시 침묵했다가 덧붙였다. 사실 이번 여행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진석 씨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간 것도 갑자기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제게는 오히려 당신이 너무 자신감 넘쳐 보였는데요. 미자 씨가 작게 웃었다. 다 가면이에요. 나이 들수록 더 용기를 내야 하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있게 되니까.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미자 씨와 나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 골프는 물론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함께 했다. 서로의 집을 방문하는 일도 많아졌다. 한 달쯤 지났을까 내 아들 준호가 갑자기 찾아왔다. 아버지, 요즘 여자 만나신다면서요? 누가 그래? 동네 어르신들이 다 그러시던데요. 골프장에서 만난 젊어 보이는 여자분이랑 소문이 다 났구나.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박미자 씨라고 좋은 분이야. 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아버지, 그 여자분 정말 괜찮은 분이세요?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에요? 준호야, 그런 말은. 아버지, 정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노인들 노리는 사기꾼들 많잖아요. 특히 아버진 퇴직금도 있고 이 집도 있고.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자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자기 사업체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이시지. 그럼 왜 아버지 같은 늙은이를? 준호가 말을 멈추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늙은이라고? 그래, 난 늙었지. 하지만 아직 살아있고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나이야. 준호는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한번 제가 만나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언제든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준호와의 대화 후 마음이 무거워졌다. 미자 씨와의 관계가 진지해질수록 이런 반대와 의심은 더 커질 테니까. 어느 날 저녁 미자 씨가 내 집에 와서 직접 요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그녀가 준비한 저녁은 정성이 가득했지만 맛은 솔직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어때요? 그녀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다. 아, 정말 맛있네요. 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거짓말 마세요. 맛없죠? 미자 씨가 웃으며 말했다. 요리는 내 인생 최대 약점이에요. 사업할 때는 항상 외식만 했거든요. 그래도 정성이 느껴져서 좋아요. 저녁을 마치고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 문득 미자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석 씨, 당신에게 솔직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내가 말한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내 브랜드는 10년 전에 파산했고 지금은 그때 번 돈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딸에게 계속 돈을 보내다 보니 많이 줄었고. 순간 준호의 말이 떠올랐다. 혹시 돈 때문에? 하지만 그 생각을 황급히 지웠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당신 아들이 걱정할 만해요. 늙은 여자가 갑자기 접근하면 의심스럽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돈이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자 씨, 돈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도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이 좋을 뿐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깊이 포옹했다. 입술을 나누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가슴을 채웠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진전되지는 않았다.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했다. 미자 씨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나는 내 건강 문제에 대해 더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전립선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고 성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해줬지만 효과가 있을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미자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나이에 그런 문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진석 씨. 그녀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관계는 그것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녀의 말에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했다. 젊었을 때는 생각도 안 했던 문제가 이제는 큰 걱정거리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 씨가 제안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에 다시 가보는 건 어때요? 지난번엔 제대로 즐기지 못했잖아요.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의사를 찾아갔다. 선생님, 제가 이번 주말에 여행을 가는데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어색했다. 의사는 내 고민을 눈치챘는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도움이 될 만한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하지만 기대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세요. 제주도에 도착한 날 저녁,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로맨틱한 식사를 했다. 미자 씨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다.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다. 네, 그냥 나도 조금 긴장되네요. 와인 한 병을 비우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 씨가 물었다. 오늘 밤 내 방에서 함께 있을래요? 나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래요. 좋아요. 미자 씨의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욕실로 들어갔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약을 꺼냈다. 망설이다가 물과 함께 삼켰다. 잠시 후 미자 씨가 나왔다. 평소의 화려한 모습이 아닌 수수한 잠옷 차림이었다. 화장도 지운 상태라 나이가 더 들어 보였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다. 실망했어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아름다워요. 진짜 미자 씨니까. 그녀가 내 옆에 앉았다. 진석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나도 많이 긴장돼요. 오랜만의 일이라. 나도요. 게다가 이 나이에 미자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천천히 해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어쩌면 더 깊고 의미 있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약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미자 씨의 진심 어린 모습과 편안한 분위기가 나를 편하게 해주었다. 우리는 노년의 연인으로서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였다. 와, 진석 씨, 미자 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이런 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나도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약 먹었죠?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놀라서 대답했다. 어떻게 알았어요? 화장실에 갔을 때 봤어요. 그녀가 웃었다. 괜찮아요. 나도 지난주에 피부과 가서 관리받고 왔는걸요. 우리는 함께 웃었다. 서로의 약점과 노력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리자 씨, 고마워요. 뭐가요? 그냥 당신이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줘서. 그날 밤은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밤과는 달랐지만 어쩌면 더 특별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이 만들어낸 진정한 친밀감의 순간이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고 거의 매일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점점 커졌다. 미자 씨의 미국에 있는 딸은 계속해서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고 내 아들 준호는 여전히 미자 씨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어느 날 미자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석 씨, 딸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가게가 파산 직전이라. 얼마나 필요한데요? 5천만 원 정도요. 하지만 당신에게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미국에 가서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한 3에서 6개월 정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게 오래요? 딸 가게도 정리하고 손주들도 돌봐주고 딸이 새 직장을 찾을 때까지요. 침묵이 흘렀다. 미자 씨가 계속 말했다. 당신에게 같이 가자고 할 수도 없고 아들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는데 기다릴게요. 내가 말했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미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그렇게 오래? 우리 나이에 6개월이 뭐가 길어요. 그리고 지금은 화상통화도 있잖아요. 미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요. 진석 씨,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했다. 그런데 정 걱정되면 내가 돈을 빌려줄 수도. 안 돼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관계는 싫어요. 돈 문제로 우리 사이가 복잡해지는 건 이해했다. 그녀의 자존심을 존중해야 했다. 미자 씨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우리는 준호와 식사 자리를 가졌다. 미자 씨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고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나와 진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말 아버지를 좋아하신 거죠? 준호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네, 진심이에요. 미자 씨가 대답했다. 당신 아버지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진실된 분이에요. 준호는 미자 씨를 잠시 관찰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한 신뢰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긍정적인 첫걸음이었다. 미자 씨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매일 화상통화를 했지만 시간대 차이와 그녀의 바쁜 일정으로 대화는 점점 짧아졌다. 그녀는 딸의 사업 정리를 돕느라 바빴고 손주들 돌보느라 더 바빠 보였다. 점점 지쳐 보이는 모습이 걱정되었다. 괜찮아요? 어느 날 통화에서 물었다. 네,
그냥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해서요. 딸이 새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돈이 더 필요하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녀가 서둘러 말했다. 그런데 진석 씨, 6개월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무거워졌다. 얼마나요? 글쎄요. 1년?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침묵이 흘렀다. 우리 나이에 1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미자 씨, 내가 미국에 갈게요. 정말요? 하지만 당신 건강 상태와 아들 건강은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준호도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비자 문제, 미국에서의 의료보험, 장기 체류에 필요한 재정 증명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게다가 준호는 여전히 반대했다. 아버지, 정말 그 여자분 때문에 미국까지 가실 거예요? 몸도 안 좋으신데. 준호야, 나 요즘 상태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내 나이에 누군가를 이렇게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야. 하지만 아버지, 그분이 정말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딸 핑계로 그냥. 준호는 말을 아꼈지만 그의 의심은 명확했다.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미자 씨를 믿어. 그리고 나도 믿어줘. 준호와의 대화 후 나는 오랜 시간 고민했다. 미국행을 결정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병원을 찾아갔다. 선생님, 제가 미국에 장기 체류할 계획인데 건강상 문제 없을까요? 의사는 내 최근 검사 결과를 살펴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다. 전립선 수치가 많이 올라갔네요. 일단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전립선암 초기 단계, 당장 치료가 필요했다. 미자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지만 숨기는 것도 옳지 않았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미자 씨에게 전화했다.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암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얼마나 심각한데요? 초기라 치료 성공률은 높대요. 하지만 당분간 미국에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게요. 아니요. 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딸은 이제 거의 정리됐어요. 내가 필요한 건 당신이에요, 진석 씨. 일주일 후 미자 씨는 정말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서 그녀를 보는 순간 지난 3개월의 기다림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녀가 내 품에 안기며 말했다. 왜요? 딸이 아직 도움이 필요한데. 하지만 당신 소식 듣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나의 건강 상태로 인해 적극적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저 함께 누워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진석 씨, 솔직히 말할게요. 미자 씨가 어둠 속에서 말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로워서 당신에게 접근했어요. 그저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알아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 이 나이에 다시 생길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요. 미자 씨, 암 치료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수술 후 방사선 치료가 이어졌고 부작용으로 인해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미자 씨는 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병원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때는 직접 요리를 해왔다. 요리 실력은 여전히 형편없었지만 그 정성만큼은 최고였다. 이거 진짜 맛없죠? 그녀가 웃으며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에요. 진심으로 말했다. 치료가 길어지면서 미자 씨의 딸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전화 통화가 길어지고 미자 씨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날이 많아졌다. 무슨 일 있어요? 어느 날 물었다. 딸이 다시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 돈이 거의 바닥났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안 돼요. 당신도 치료비로 부담이 크잖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미자 씨,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예요. 함께 헤쳐나가야죠. 미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당신 인생의 짐만 될까봐 두려워요. 당신은 내 인생의 짐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준호가 미자 씨를 따로 불러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지만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와 미자 씨에게 물었다. 준호가 뭐라고 하던가요? 미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사실 당신 아들이 내 과거를 조사했더라고요. 뭐라고요? 내가 패션 디자이너였다는 건 사실이지만 브랜드가 파산한 이유가 내 잘못이었어요. 투자 사기에 속아 회사 돈을 날린 거죠.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이어졌다. 그리고 내 딸은 미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 그 원인 중 하나가 도박이에요. 계속 돈을 요구하는 이유가 미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제 당신도 날 떠날 거죠?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가진 여자, 내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자 씨, 우리 모두 실수를 해요. 과거보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하지만 준호 씨가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미자 씨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당신을 정말 사랑하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내가 얘라고 대답하자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딸 문제도 이제 준호의 전화를 기다릴 차례였다. 그날 저녁 정말로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미자 어머님과 이야기 나눴어요. 그래, 들었어. 내가 조사까지 했다면서. 죄송해요. 아버지를 걱정해서. 내 마음 이해한다. 그래서? 준호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저 사과드리려고요. 미자 어머님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암 투병 기간 동안 어떻게 아버지를 돌보셨는지 병원 간호사들이 다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준호가 계속했다. 미자 어머님 딸 문제도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요. 제 지인 중에 중독 치료 전문가가 있어서. 고맙다. 아들,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같았다. 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년이 지났다. 미자 씨의 딸은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고 서서히 나아지고 있었다. 준호는 예상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미자 씨와 나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지냈지만 이제는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결혼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제안했다. 미자 씨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 나이에? 왜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남은 시간을 공식적으로 함께하고 싶어서요. 미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근데 성대하게 하진 말아요. 조용히.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다. 양가 자녀들과 몇몇 친구들만 초대했다. 미자 씨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었고 나도 평소에 좋아하는 양복을 골랐다. 준호가 건배사를 제안했다. 두 분의 사랑을 축하합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축복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뻐요. 식사 자리에서 미자 씨의 친구가 갑자기 질문했다. 미자야, 다들 궁금해하는데 진석 씨와의 첫 밤이 어땠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미자 씨를 바라봤다. 미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상상 이상이었어. 그가 그런 남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나는 약간 얼굴이 붉어졌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미자 씨에게 물었다. 진짜 그렇게 좋았어요? 그녀는 내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런 남자라는 건 성적인 의미만은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내 딸의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주는 남자라는 뜻이었죠. 그래도 그쪽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내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쪽도 정말 좋았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이 직접 증명해 보일래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비록 젊은 시절처럼 열정적이진 않았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서로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었다. 3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75, 미자 씨는 72이 되었다. 우리는 양평의 내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정원 가꾸기와 골프는 여전히 우리의 취미였고 가끔 짧은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암은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정기검진은 계속 받고 있었다. 미자 씨의 딸도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오늘도 골프클럽에서 지인들과 맥주를 마시는데 누군가 물었다. 진석 씨, 노년의 새 사랑을 만난 게 어땠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상상 이상이었지. 미자가 그런 여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리고 이 대답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다. 미자 씨의 강인함, 따뜻함, 진실함, 그리고 물론 우리만의 뜨거운 밤들도. 노년의 사랑은 에스프레소와 같다. 쓴맛도 있지만 깊고 풍부한 맛이 진하게 남는다. 우리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 사람들은 계속 물어본다. 70살이 넘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게 어떤 건지. 그때마다 나는 말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그리고 노년의 사랑이 젊은 날의 사랑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직 진짜 사랑을 모르는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